황혼의 탐정단 세 번째 사건 이야기입니다. 10월의 첫째 주 화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30년간 동네의 랜드마크였던 할머니 빵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머, 할머니 빵집이 왜 문을 안 열었지? 추억의 팥빵 사러 왔는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아침마다 이곳에서 팥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던 어르신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영희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빵집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관찰했다. 30년 전부터 이 빵집의 단골이었던 그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이상해. 김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빵집을 닫을 리가 없는데. 그 같은 시각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두던 철수옹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빵집 할머니 김순덕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였기 때문이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네. 철수옹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으로 중얼거렸다. 한편 24살의 유튜버 미나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나왔다가 빵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동네 스토리 채널은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채널이었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제법 사랑받고 있었다. 뭔 일이지? 미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사이로 다가갔다. 그날 오후 빵집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영희 여사는 빵집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빵집 할머니의 손녀 수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영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레시피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추억의 팥빵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레시피를 잃어버렸다고. 영희 여사의 탐정 본능이 꿈틀거렸다. 30년간 매일 같은 맛으로 팥빵을 구워내던 김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레시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해진 건 아버지예요. 수진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빵집을 팔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레시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장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날 저녁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영희 여사, 철수옹, 그리고 미나는 빵집 이야기로 화제가 모아졌다. 이상한 일이야. 철수옹이 말을 꺼냈다. 김 할머니 아들인 민수 씨가 오늘 부동산에 가서 빵집 매물 등록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정말요? 미나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진짜 빵집이 사라지는 건가요? 영희 여사는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뭔가 석연치 않아. 김 할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구워낸 팥빵 레시피를 잃어버릴 리가 없어. 게다가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빵집을 팔려고 할 이유도.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봐요. 미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마치 추리소설 같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 좋아하고 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철수옹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밌겠는걸. 나도 젊었을 때 추리소설 읽기를 좋아했거든. 이렇게 해서 세대가 다른 3명의 아마추어 탐정단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영희 여사는 빵집 할머니와 가장 친하니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철수옹은 동네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미나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영희 여사는 먼저 빵집 할머니 김순덕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만큼 자연스럽게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순덕아, 갑자기 웬일이니?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영희야,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 소중한 레시피 노트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레시피 노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사실 팥을 삶는 시간이나 설탕, 양 같은 미묘한 부분들은 다 노트에 적어뒀거든. 그게 없으면 예전 맛이 안 나올 것 같아. 영희 여사는 할머니의 집 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던 김순덕 할머니치고는 집 안이 어수선했고 몇몇 서랍이 열려 있었다. 혹시 누가 집에 들어온 적 있어? 아니, 없을 텐데. 아, 며칠 전에 민수가 와서 좀 정리해준다고 했었지.
바로 그때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그는 영희 여사를 보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시피 노트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빵집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영희 여사는 민수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직감했다. 한편 철수옹은 동네 이발소와 목욕탕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곳들은 동네 소문의 집결지였기 때문이다. 김순덕 할머니 빵집 말이야. 이발소 사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며칠 전에 민수 씨가 어떤 남자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같더라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 씨가 평소에는 빵집 일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목욕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몇 명의 동네 아저씨들이 민수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야.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미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다. 그녀는 추억의 팟빵을 살리자 캠페인을 SNS에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동네 스토리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동네의 소중한 보물 같은 빵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영상에서 미나는 할머니 빵집의 30년 역사와 추억의 팥빵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감동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 빵집과 관련된 추억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놀랍게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조회수가 나왔고 댓글도 폭주했다. 저도 어릴 때 그 팥빵 먹고 자랐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팥빵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제발 빵집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미나의 관심을 끈 댓글이 하나 있었다. 저는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대학생입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레시피 노트를 소중히 보관하시는 걸 봤는데 그 노트에는 뭔가 특별한 표시들이 있었어요. 마치 암호 같은. 댓글을 본 미나는 즉시 그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그 대학생 지민 만날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 레시피 노트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지민이 기억을 되살려 말했다. 그런데 그 노트에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이상한 기호들이나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만의 메모 방식인 줄 알았는데 미나는 이 정보를 영희 여사와 철수옹에게 전달했다. 세 사람은 다시 김순덕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순덕이 할머니 레시피 노트에 특별한 표시들이 있었다면서요? 철수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아, 그게 사실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손녀 수진이 나타났다. 할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수진아, 사실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김순덕 할머니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레시피 노트에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비밀이 적혀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위해 숨겨둔 것들이 있어. 그 위치를 레시피 중간중간에 암호로 숨겨뒀거든. 영희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보물 같은 거야? 돈이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가족 사진들이랑 편지들이랑 그런 소중한 것들이야. 혹시라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들만은 지키고 싶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그런 소중한 게 있었다니. 그런데 요즘 들어 기억이 자꾸 흐릿해져서 노트 없이는 그 암호를 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더 급해졌거든.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치매 같은? 김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가보니 초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무서워. 이 소중한 추억들을 잃어버릴까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가 방 밖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어머니, 다 들었어요. 민수야. 김순덕 할머니가 미안한 듯 바라봤다. 어머니, 사실 저도 빵집을 팔려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저도 많이 조사해봤어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빵집을 팔려고. 빵집을 팔아서 어머니를 위한 케어 시설에 모시거나 아니면 집을 개조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빵집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레시피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니까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빵집을 정리하자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상처받지 않게 영희 여사가 나서서 말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순덕이에게는 이 빵집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평생의 추억이고 삶의 의미야. 철수옹도 동의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돼.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다. 그럼 우선 레시피 노트를 찾아서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품들도 찾고 빵집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능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봤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노트를 본 게 언제예요? 영희 여사가 물었다. 한 달 전쯤? 아니야, 2달 전. 기억이 잘 안 나네. 철수옹이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일단 할머니가 평소에 중요한 걸 보관하던 장소들부터 찾아보자. 첫 번째는 빵집 안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노트는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안의 서재.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미나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할머니, 혹시 그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손님이 많이 왔다거나. 김순덕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보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즈음에 동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어. 밤에 갑자기 화재 경보.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는데 나도 깜짝 놀라서 중요한 것들을 급하게 챙겼지. 그때 뭘 챙기셨어요?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다. 가족 사진이랑 통장이랑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그때 레시피 노트도 챙겼어. 그런데 어디에 뒀더라? 영희 여사가 추리력을 발휘했다. 그럼 화재 때 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곳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겠네. 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안전한 곳. 철수옹이 떠올렸다. 혹시 뒷마당 창고 아니면 이웃집? 미나가 제안했다. 수진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할머니, 혹시 교회는 아닐까요? 할머니께서 급할 때마다 항상 교회에 가시잖아요. 김순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맞다.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혹시나 해서 성경책 사이에 모두 함께 동네 교회로 향했다. 다행히 목사님이 계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성경책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가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책을 펼쳐보니 정말로 그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찾았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로 복잡한 레시피와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영희 여사가 자세히 살펴봤다. 이게 암호인가? 김순덕 할머니가 노트를 보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 맞다. 이 숫자들은 집안의 좌표야. 거실에서 몇 걸음, 부엌에서 어느 방향. 이런 식으로 암호를 하나씩 풀어가며 집 안 곳곳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부엌 찬장 뒤쪽 벽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가족 사진들과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김순덕 할머니에게 쓴 사랑 편지도 있었고 수진의 아버지 민수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도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민수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며 감동에 겨워했다.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사랑하는 순덕이와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빵집에서 만든 팥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이 빵집과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레시피를 되찾고 소중한 가족의 보물도 찾은 후 가족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이 빵집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가 말했다. 민수야, 너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구나. 고마워. 김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할머니의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빵집을 계속 하시되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빠가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도 함께 해결해봐요. 영희 여사가 나섰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치매 예방에는 평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철수옹도 동의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올 테니까.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게요. 일주일 후 할머니 빵집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의 사연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추억의 팥빵을 사러 왔다. 정말 예전 맛 그대로네. 역시 할머니 손맛은 못 잃어버리시는구나. 김순덕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팥빵을 구웠다. 비록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수진과 민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도 더 활기차게 빵집을 운영할 수 있었다. 미나의 유튜브 채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황혼의 명탐정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젊은 세대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동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잃어버린 추억, 사라진 레시피 편은 조회수 50만을 넘기며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저희 할머니도 치매 초기인데 이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영희 여사, 철수옹, 미나는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동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세 명의 탐정단은 각각 다른 세대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순덕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규칙적인 빵집 운영과 가족들의 관심,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평소 활동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치매 환자에게는 최고의 치료라고 말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팥빵을 만드는 일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팥빵 완판이에요. 수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벌써? 김순덕 할머니가 놀라며 웃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팥빵을 좋아하지?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민수가 어머니 곁에서 말했다. 그는 이제 회사 일을 줄이고 빵집을 도와주는 시간을 늘렸다. 한편 미나의 황혼의 명탐정 시리즈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뤘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라진 동네 고양이를 찾아서였고 세 번째는 미스터리한 소음의 정체였다. 각각의 사건마다 영희 여사의 날카로운 관찰력, 철수옹의 풍부한 인생 경험, 그리고 미나의 적극적인 행동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해결 방식이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웃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이구나. 영희 여사가 어느 날 깨달은 듯 말했다. 철수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동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미나도 동감했다. 맞아요. 제 채널 댓글을 보면 영상을 보고 자신들의 동네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할머니 빵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미나의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었다. 저희도 우리 동네에서 황혼의 명탐정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왔어요. 한 청년이 말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영희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철수옹도 동의했다. 그리고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다른 관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 미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해야 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그날 저녁 3명의 탐정은 할머니 빵집에서 따뜻한 팥빵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찾은 진짜 보물은 레시피 노트가 아니었네. 미나가 말했다. 그럼 뭐였는데? 영희 여사가 물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었어요. 철수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김순덕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됐고 이 빵집도 살아났어. 정말 고마워. 수진과 민수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요? 수진이 물었다. 내일은 옛날 호두파이 만들어 볼까? 레시피 노트에 그것도 있거든. 김순덕 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와, 그럼 또 새로운 암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나가 흥미진진해했다. 혹시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영희 여사도 웃으며 말했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이미 보물이니까. 철수옹이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다.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빵집의 따뜻한 불빛이 동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보물이었다. 나이나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추억들. 김순덕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빵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의 레시피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유산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힘을 느꼈다. 할머니 빵집의 추억의 팥빵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고 황혼의 명탐정 3인방의 모험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해결을 넘어서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